재판 거부 다음 날이죠. 인권 침해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에게만 관대한 대통령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국제법무그룹까지 동원해 미국 주요 언론사죠. CNN에 제보한 의도와 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묻습니다. 자, 인권 침해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 뭘 노리는 것일까요? 지금 독방 구조는 이렇답니다. 6, 7인용 방을 혼자 쓰도록 개조했고 접이식 매트리스 아시죠? 접었다 폈다 하는 그 매트리스를 깔고 자게 했고 그리고 샤워실과 싱크대가 있답니다.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고 얘기를 주장을 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다. 재판 보이콧한 상태입니다. 뭐 대포폰, 세월호 7시간,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이렇게 온 국민의 머릿속을 혼란하게 하고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으면서 이런 거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나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국제법무팀 MH그룹이라는 곳이라는데요. 심각한 인권 침해다. UN 인권위에 이걸 제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 매트리스까지 넣어줬는데 더 넣어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노회찬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 호텔 스위트룸 수준이다. 들어보시죠. The Justice Ministry says daily wake-up is 6:30 a.m, lights out at 9 p.m. Inmates can have approved visitors and are able to go outside for exercise time. A green prison uniform is standard, a brown uniform can be bought once inside. But the ministry would not comment on Park's specific case, or whether she'd be given bigger than the standard 6.5 square metre solitary cell. 제가 놀란 거는 그 교도소장의 면담이 그동안 열흘에 한 번꼴로 있었어요. 열흘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왜 면담했느냐니까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아니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생활을 잘 못할까 봐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지도. 실제로 그 수감되어 본 사람은 아는데 이렇게 면담 한 번 하는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 근데 전국에 그 4만 명, 5만 명에 이르는 재소자들 중에 아마 구치소장 면담한 사람 손꼽기도 힘들 거예요. 공간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공간도 지금 보면은 10명의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안에. 이게 일종의 스위트룸, 호텔로 따지면 이제 스위트룸에 지내고 있는 거죠.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네, 여자 하나.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뭐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계실 때 좀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속도감 있게 오늘 다스 주인 찾기 2탄을 진행해야 돼서 조금 빨리 가죠. 네. 노 변호사님? 네,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이슈를 물타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사실 저는 보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원이 2,800명이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아마도 과거에 그 살았던 환경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현재의 환경은 매우 안 좋겠죠. 왜냐하면 서울구치소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고 낡고 더럽고 지저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수많은 수감자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UN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어떠한 식의 지금 더 나은 처우를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서영호 소장 준비 중이세요? 이종무 시장 보시죠. 네, 이 국제법률 담당 팀이라고 알려진 MH그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요. 4건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다른 건 뭐 거의 없는데 4건 중에 3건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그런 그 이야기, 그 인권 침해 얘기입니다. 근데 한 건이 뭐냐면 가다피 기억하시죠? 리비아의 가다피의 아들. 가다피 아들이 리비아에서 2년 동안 이제 구금돼 있었는데 이 MH그룹이 유일하게 성공한 게 가다피 아들을 석방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이 MH그룹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주로 독재자의 아들, 딸들만 이렇게 어떻게 성공되나요? 이렇게 되면 뭐 자신이 가다피 아들과 동급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좀 씁쓸합니다. 네. 차영 소장 다 드셨어요?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네요. 오늘. 아닙니다. 그 연병한해 기억하시죠? 네? 그 최순실 씨가 특검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깜짝.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치니까 특검 사무실에 관리실에 근무하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님이 최순실 씨에게 연병한해에서 한참 화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이렇게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아주 진지하게 주장을 하는데 마치 최순실 씨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비슷한데 그것과 비슷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코미디 같지 않았습니까? 일가라는 연병한의 얘기처럼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어디선가 들려요? CNN에서 이것을 크게 다룬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렇게 메인 뉴스가 나간 다음에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는요 하고 같은 가십성으로 한국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으로 끼워넣기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친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게 다큐멘터리 같이 진지하게 주장하지만 이건 한국에 대해서 좋은 뉴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주 가십처럼 코미디처럼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미국이든지 뭐 외국 나가시면 알잖아요. 저 차명진 전 의원도 뭐 얘기하다가 사우스는 어디 구별이 잘 안 돼요. 남한인지 북한인지 외국 사람들은. 이거 어느 나라 감옥 얘기하는지 헷갈리게 하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제법무팀의 존재조차 모를 거라고 생각들어요. 그럴 수 있죠. 이 지난번에 이 국제법무팀에 소속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 때도 사실 오버 액션을 해가지고 사실 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결과적으로 작용하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분 집회 때 이제 연설하는 거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김동리 씨 아들이라서 대단한 분인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변호사들이 없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곤혹스러워한다고 하는데 참 고맙다 생각했는데 잠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래요? 들어보시죠. 그렇죠. 뭐 준비됐으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해요. 그거 없는 일이죠. 그거 없는 일이죠. 언론이 먼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다 파괴했어요. 언론의 자유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건 유엔에 제소할 사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이분이 지금 가서 유엔에다가 뭐 제소하는데 도움 주는 거예요? 어디 가셨죠? 아니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헌재에서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름의 논리를 세워서 옹호를 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좀 상당히 좀 어거지들이 많았어요. 보면은 어거지들이 많았는데 예컨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컨대 어떤 부대의 부대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부대원들이 쫙 그렇게 적을 향해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적들이 이게 사거리 안까지 들어올 때까지 사격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친구 하나가 완전히 겁먹은 친구가 먼저 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 부대 다 망하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겁먹어서 먼저 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줄 아시면 될 텐데. 아니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계속 하시죠, 뭐. 네, 하여튼 뭐 좀 옛날에 월남전에서 전두환 장군은 무조건 쏴라 그랬고 노태우 장군 기다려라 했다는데.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기다려라.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말해하죠. 그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사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겁먹은 병사가 먼저 사격을 해가지고 전열을 전부 흐트러뜨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국제법무팀도 지금 그런 경우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특별하게 어떤 뭐 홀대 받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저렇게 얘기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불리하게 그런 결과를 빚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휘권이 제대로 발동 안 되는 건 맞네요. 재직 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 논리 설명보다도 우리가 앞에 좀 2부에 되면 빨리 좀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하나만 안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기로 한 거. 그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십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국제 법무 그룹까지 동원해서 CNN에 제보한다. 왜 그러냐 이 문제 아닙니까? 대국민 여론전 하는 거죠. 그 여론전을 다시 말하면 정치 문제를 시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CNN까지 보도할 정도로 저 눈물 흘리는 모습이라든지 국제 법무부까지 동원을 해서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싸움보다는 이제는 국민 여론조로 갈 것이다. 끊임없이 싸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어떻게 되든 이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 아프다. 보석을 신청할 겁니다. 아마 그 수순을 밟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애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했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국격을 살리는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만들어서 또 알려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스스로가 만들어온 대한민국, 그렇게 사랑했던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뒷밟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투사로 보이고 싶고 정치범으로 보이고 싶은 코스프레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잠깐 자막으로 읽었던 CNN 보도 오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CNN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네. 반드시 정정보도가 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아니 국제인권위원회 가서 그분들이 오셔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호화롭게 생활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고 대한민국의 제소 문화가 그 감옥 문화가 이렇게 훌륭하구나라고 국제적으로 인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믿음이 배신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수많은 국정농단 그리고 최순실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도 왜 내 탓은 없는 것일까요? 내 탓이다. 남의 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 뭘 착각하고 계신지 짚어주십시오. 들어보시죠.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굳이 차명 전화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딱히 뭐 도청된다 뭐 이런 거를 확신해서라기보다도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저희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된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안 차원이다 말씀이시죠? 피청구인도 차명폰을 갖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7개 그룹 독대를 하시고 그전에도 여러 그룹 회장들한테 재단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 모금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H가 주도했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단지 이 인선 과정이 저희들은 좀 문제가 될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추천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정경련 인사들이나 재계 인사들이 포함이 이 사진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겁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국방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네, 노영희 변호사부터 이번 답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짧게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분은 잘못하신 게 없는데 좀 일관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은 잘못하신 게 없는 거죠. 네, 정말 다른 현실에 사셨고 지금도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서영호 소장님? 네.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백성보다 앞선다. 즉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되어도 된다. 아니 희생도에 마땅하다. 자신 스스로가 그 공주였고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모두 내가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희생돼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20년, 30년 감옥에 있어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잖아요. 지금도. 네. 이종건 실장님.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자, 지난번에 최순실 사태 이전에 비선 실세가 없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방송이 나갔는데 바로 사과를 하면서 사실은 마음의 경계를 허물었을 뿐이다라고 미화시킨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장 큰 대통령으로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들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전 보입니다. 태극기는 국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국민이죠.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곧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므로 국민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견해인데 하나는 실제 보수의 다수까지 포함하는 견해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서 기업의 돈을 뜯고 그리고 공모해서 어떤 뭐 최순실 일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도록 했다라는 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수의 견해이고 또 일반인들의 견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다른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최순실이 나를 사칭해서 알선수재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게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견해가 과연 누가 뭐 착각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을 뭐 착각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다만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착각하는 것 하나는 이거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자기 당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누군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안데센 동화에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처럼. 계속 성냥사서요, 성냥사서요 문을 두드리지만 그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인식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거는 마음이 좀 안 됐습니다. 네, 박성명 박사님.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좀 말 들어보면은 아직도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뉴스를 정리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주변에 있는 뭐 변호인 등등에서 진실을 아직도 밝혀주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인지가 참 궁금할 정도로. 그러나 저는 한편 이거는 이해합니다. 처음에 한 번 큰 거짓말을 했으면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2, 제3, 제4의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짓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서 뭐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주장해 왔죠. 저 엮인 겁니다. 모두 최순실이 개인 살인 때문에 한 거예요. 내 통장에 돈 들어온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믿었을 뿐이에요. 모두 들어가요. 최순실이 했다라고 하는 일을 지금까지 알든 모르든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한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관계를 끊었어야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휘자로서. 어리석은 건지 무지한 건지 무능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한테 피해를 준 건 잘못이죠. 김현성 부원장님. 예. 진짜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었습니까?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많은 것을 저희가 대통령의 권리로서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불법으로 국정원을 동원하고 군을 동원해서 댓글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가 많았을 때도 설마
그래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여러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메르스 사건이 우리 국민이 죽어나갈 때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설마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권리는 다 누리신 거예요. 예. 이제 책임지실 때입니다. 예. 여전히 나몰랑 예. 하시는 거 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정호성 비서관인가 얘기했잖아요. 없어야 될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최순실이라고 안보해야 되는데 병풍 뒤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지고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전 정부의 기막힌 국민 배신 행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시죠. 다스 주인 찾기 2탄을 진행해야 돼서 조금 빨리 가죠. 네. 노 변호사님? 네,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이슈를 물타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사실 저는 보이고요. 예.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원이 2,800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들 중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면에서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아마도 네. 과거에 그 살았던 환경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현재의 환경은 매우 안 좋겠죠. 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고 낡고 더럽고 지저분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 수많은 수감자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네. 어떠한 식의 지금 더 나은 처우를 가능할 거다라고. 뭐 대포폰 세월호 7시간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이렇게 온 국민의 머릿속을 혼란하게 하고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으면서 이런 거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나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국제법무팀 MH그룹이라는 곳이라는데요. 심각한 인권 침해다. 유엔 인권위에 이걸 제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 매트리스까지 넣어줬는데 더 넣어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노회찬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 호텔 스위트룸 수준이다. 들어보시죠. The Justice Ministry says daily wake-up is 6:30 a.m, lights out at 9 p.m. Inmates can have approved visitors and are able to go outside for exercise time. A green prison uniform is standard. A brown uniform can be bought. 공간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공간도 지금 보면은 10명의 공간을 혼자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안에 이게 일종의 스위트룸, 호텔로 따지면 이제 스위트룸에 지내고 있는 거죠.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네, 여자 하나.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뭐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계실 때 좀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속도감 있게 오늘 재판 거부 다음 날이죠. 인권 침해 주장이 나왔습니다. 본인에게만 관대한 대통령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국제법무그룹까지 동원해 미국 주요 언론사죠. CNN에 제보한 의도와 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묻습니다. 자, 인권 침해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 뭘 노리는 것일까요? 지금 독방 구조는 이렇답니다. 6, 7인용 방을 혼자 쓰도록 개조했고 접이식 매트리스 아시죠? 접었다 폈다 하는 그 매트리스를 깔고 자게 했고 그리고 샤워실과 싱크대가 있답니다.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라고 얘기를 주장을 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다. 재판 보이콧한 상태입니다. Once inside, but the ministry would not comment on Park's specific case or whether she'd be given bigger than the standard 6.5 square metre solitary cell. 제가 놀란 거는 그 교도소장의 면담이 그동안 열흘에 한 번꼴로 있었어요. 열흘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왜 면담했느냐니까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아니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생활을 잘 못할까 봐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지도. 실제로 그 수감되어 본 사람은 아는데 이렇게 면담 한 번 하는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 근데 전국에 그 4만 명, 5만 명에 이르는 재소자들 중에 아마 구치소장 면담한 사람 손꼽을
손꼽기도 힘들 거예요.